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전국이 격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하면서 또 기자실에 내려와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것이 사법리스크,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방어 아니냐라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법적인 문제, 이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의 억지스러운 특검 주장이죠. 묻지마 특검이죠. 이런 부분들은 자신이 푼다.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을 통해서 정말 민심을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 민정수석 이걸 폐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뒤집은 셈이 됐는데, 민정수석 역시 필요하다. 형태를 바꾸면 되는 것이다. 과거처럼 민정수석을 통해서 이 사정기관을 장악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이런 데 사용하는 이런 부작용을 없애겠다라는 부분만 지키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오늘도 출근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수사를 정말 원칙대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도 만들었고 엄중하게 이 수사를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9월까지가 자신의 임기인데 임기 내에 이재명,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 이 수사를 매듭 짓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강력한 수사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황우여입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 전당대회가 아무리 빨리 준비를 해도 경선 룰도 있고 7월 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 달 이상은 지연이 될 것 같다. 늦어질 것 같다. 그래서 빨라야 8월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3개월 이상 남은 셈이 됩니다. 황우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보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싶다라는 뜻은 간접적으로 여러 번 비친 셈이죠. 이 비대위원들과의 만남, 또 당직자들과의 만남, 정기적으로 당직자들과 만나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권에 언제 복귀를 할 것이냐. 이게 8월 전당대회라면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복귀하는 것이 그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훨씬 자연스러워졌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전국의 가장 큰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 이재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여소야대였지만 이번은 총선에서 패하면서 여소야대가 만들어졌다. 윤 대통령의 앞으로 3년 국정이 또 여소야대, 5년 내내 여소야대에 시달려야 한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상당히 고민하고 좀 흔들리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국정 방향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이재명은 분명히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예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법권을 통해서 갖가지 특검, 묻지마 특검입니다. 이제는 검찰 전체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라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조국, 입시부정, 송철호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직 말하지 않고 있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한 검사들,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하죠. 검사가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사를 해야 하고 기소를 하고 난 다음에 공소유지를 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싸워서 이겨야 하지 않습니까? 증거를 통해서, 법리를 통해서. 이런 검사 자체를 아예 공격하고 특검을 하자,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끝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 전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이냐. 여기에서 국민의힘 지금 여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이원석의 관계 정립입니다. 갈등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나쁘게 보면 이 갈등이 한동훈이 만약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게 되면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또 이런 이간질도 나옵니다. 이원석이 총선 이후에 이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갈등을 빚었던
김건희 여사 부분이라든지 이재명에 대한 수사, 김혜경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수사까지 본격화할 것이다. 이원석이 임기 내에 이걸 모두 마무리한다라고 보면 윤 대통령과 이것도 뭐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예상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다 이렇게 봅니다. 김민전 교수,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입니다. 김민전 교수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좋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으면서 역제안을 하자. 김혜경, 김정수 이 3김 모두 특검을 하자. 그 다음 나머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다 소개가 되지는 않았는데 김민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데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말 자신이 없으면 임기를 단축해야 된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저 좌파 정권을 끝내고 정권 교체를 한 것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엄청난 일을 했다. 우리 국정을 정말 바로잡은 것이다. 또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재인, 이재명과 관계가 되는 저런 민주당의 사법적인 문제를 처벌하는 것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하고 이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정권 재창출을 해 나가야 한다.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김민전 교수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에서 앞으로 3년 동안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동훈과 이원석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총선 국면에서 이 총선 전략 여러 가지 부분 한동훈이 뭐 영입한 이 사람들 공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원석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부분도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수사 이게 대통령실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지났습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윤 대통령은 이재명과 또 국민들과 소통하고 이재명과도 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심은 정확하게 이재명의 저 묻지마 특검 공격, 저 특검 공격에 대응해 가면서 특검 공격을 대응하는 것도 힘듭니다. 이것도 투트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108명 당선인, 국민의힘 당원들, 지지층 모두를 원팀으로 묶어내면서 여기에 대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뭐 지시를 하고 이렇게 대응하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 이런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모든 게 투트랙이고 쓰리트랙이고 뭐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부분에서 이제는 총선 뒤에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국정 3년을 이끌어 가는데 한동훈과 이원석 새로운 관계 재정립을 해야 한다. 발전된 관계, 변화된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과 이원석이 오히려 제 몫을 해줘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이원석입니다. 이원석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도 매듭 짓겠다.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이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매듭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더 나아가서 문재인에 대한 수사도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검찰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수사 제대로 해야 하고 재판에서 공소유지 제대로 해 나가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원석이 확실하게 8월까지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검찰총장에게 이 자신의 업무를 넘겨줘야 합니다. 검찰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조폭처럼 공갈 협박을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가전 방법을 통해서 검찰 재판부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의 수사를 하지 마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뚫고 나가야 합니다. 민정수석도 제 몫을 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원석이 제 몫을 하게 될 것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도 이게 정확하게 혐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처벌 조항이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분명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면서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수사,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한동훈입니다. 황우여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룰에 대해서도 황 의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심이라기보다는 당대표를 뽑는 것이니까 당신 100% 당원들로만 뽑는 것이 여전히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런데 당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론인이나 공무원, 교육자, 상공인 같이 상당히 국민의 영역에 있지만 입당하기 어려운 이런 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황 의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역선택을 막을 수 있다면 10%나 30% 언론인, 공무원, 교육자, 상공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이게 역선택이 차단되어야 한다. 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에 거쳐야 한다. 이 부분을 황 의원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수의 정체성 이야기도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때 전략을 좀 잘못 세운 부분이 있다. 보수의 정체성 이걸 확립하기 전에 외연을 확장한다랍시고 이상한 사람들, 진보 쪽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보수 분열을 가져온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또 전당대회 빨라야 8월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동훈은 이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지금 한동훈 이원석이 같은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좀 실망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 3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한동훈과 이원석의 몫이 아주 중요하게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입니다. 몫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그냥 원팀이 아니라 이제는 보완하는 원팀, 핵심적인 그런 인물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동훈이 8월 전당대회에 출마를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원석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8월 말까지 이재명, 문재인, 김혜경, 김정수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하고 검찰의 분위기를 추슬러서 이 이재명에 대한 재판,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 분위기를 추슬러야 한다. 오히려 그 역할이 더 커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임명이 된 민정수석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법치와 상식, 공정을 내걸면서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검찰총장의 이원석을 발탁을 했습니다. 한동훈과 이원석은 이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동훈과 이원석이 더 중요한 일을 이제는 좀 이 역할이 변화를 하면서 발전을 하면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또 맡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